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좌빨들이 남몰래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7공화국 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좌빨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좌익 세상에 들어선다 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송을 했던 너아라 TV가 지난주에 그만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봉규 TV라는 곳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콘텐츠를 그대로 제가 했던 방송 그대로를 풀텍스트를 내보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그거를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썸네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제목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거에 대한 후속 얘기인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국힘당 당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인데 한동훈과 나경원 두 사람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나경원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합니다. 개헌과 관련돼서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거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곳의 대표로 있는 조국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개헌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그자 조국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만 해준다면 탄핵에 대한 압박을 멈추겠다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지금이 5년 단임제인데 1년 단축시키는 선. 앞으로 2년만 더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 나머지 임기 2년은 보장해주고 1년은 띄어먹겠다. 그러면 개헌을 서로 얘기하면서 화해롭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정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르고 뺨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개헌을 언급한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도 다 포함하자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좌빨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공작을 몰라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국힘당의 실력이고 자유우파의 현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와 야가 내용상으로는 개헌 열차에 올라탄 게 현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내 정치학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교수로 옛날부터 제가 기회만 나면 얘기를 했던 양동환 교수의 지금 얼굴 사진이 내에 보이지만 이분의 옛날 36년 전에 그 유명한 글 그야말로 명문 중에 무형문, 현대사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아주 짧지만 명료한 글, 우익은 죽었는가라고 하는 글을 이 자리에서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우익은 죽었는가에서 가장 유명한 글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만 꼽아라 라고 하면 바로 다음 문장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자막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걸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운동권의 관용적인, 운정권의 너그러운 주사파 운동권이 그러려니 하는 국민들이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한다면 이 나라에는 처음에는 좌익 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선다. 그 다음 단계에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궁극으로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양동환 선생은 그 글에서 설파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글이 실린 거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잡지 현대공론이라는 데 썼습니다. 그때 이미 한 해 전에 시작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87년 체제의 초창기 모습을 다 파악을 끝내고 이 논문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상 좌우 합작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위에 주사파라고 하는 게 올라탔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숙주 삼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좌우 합작 체제가 시작이 됐던 게 1987년 이후 지금까지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87년 체제의 한계와 그 여파로 들어설 좌익 세상을 쫙 그때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름 돋는 예언을 앞에 한 것입니다. 자,
좌익과 제휴했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좌익과 제휴한 정권, 좌익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잡은 정권이 김영삼이라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은 현대사에서 좌익이 등장하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줬던 아주 걱정되는 정권, 첫 번째 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익이 주도하는 연합세력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단합니다. DJP로 일어섰던 김대중 정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어쩌면 크게 보아서 다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동완 선생이 얘기했던 궁극으로 들어설 완전한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어쩌면 지난주에 문을 열어줬던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개헌과 함께 등장하는 대한민국 최후의 정권이 그 정권일 수 있다라고 오늘 제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범좌빨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하고 7공화국 바람잡기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좌익 세상으로 굴러떨어지는 빠져드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새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김경수, 이재명, 주기가 만났을 때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라. 그래서 성과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결국에는 그 언저리라고 봅니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포괄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동완 교수의 36년 전 예언은 지금 2024년 그 이후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양동완 교수를 오늘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그를 의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양동완을 극우학자라고 막 귀에만 나면 짓밟아 왔습니다. 당시가 서울올림픽을 코앞에 둔 아주 좋은 시절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국운이 돌아오고 있는데 왜 양동완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끝난 이념 타령, 사상 타령을 지금 들어와서 왜 늘어놓고 있냐. 그래서 세상을 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라고 양동완 교수를 막 디립다 족쳤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동완 선생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직 70대입니다. 그런 분이 쓴 글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신 바 있습니까? 조중동의 양동완 선생이 쓴 칼럼 보신 바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줄 사진 한 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좌빨들은 그냥 조선일보 애들이, 중앙일보 애들이, 동아일보 머저리들이 그냥 지면을 줍니다. 이런 욕이 그냥 확 튀어나옵니다. 자, 이거의 출발이 다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옛날 얘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승질이 막 솟구칩니다. 88년도 당시에 주사파들은 양동완 선생이 소속돼 있던 대학에 비난 대자보를 막 붙였습니다. 양동완 너 죽어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용서 못할 학문의 이름을 범죄 행위다 라고 양동완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막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때려잡자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자 얘네들의 눈치를 보는 언론계, 법조계, 학계가 여기에 부안해동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떠들어댑니다.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은 피해망상증에서 비롯됐다. 이런 글이 나와서 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냐라고 짓밟아댑니다. 당시에 벌써 조중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동완은 민주화 세력을 좌익 세력으로 몰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다. 양동완은 민주화 세력을 착각을 해서 좌익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극우 파시스트다. 그가 얘기하는 우익이 걸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민주화를 저해할 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거칠게 하면 양아치 같은 기자들이 헛소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가 그게 왜 양아치 같은 헛소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당시 조선일보의 경우도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도 우도 모르는 자가 국민을 좌익 우익으로 편갈라서 싸우게 하고 있다. 편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동완 교수가 얘기했던 이른바 우익은 골기하라고 하는 주장은 민주화를 저해하기 위한 헛소리다 하는 식의 얘기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지만 걔네들이 그때도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등 따시고 배부린 자들이 하는 헛소리로 가득합니다. 진짜 사태의 진짜 실체를 알아보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극소수입니다. 즉 좌익의 농간을 꿰뚫어 보는 이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양동완 교수랑 친합니다.
양동환 교수가 썼던 문제익을 우익은 죽었는가를 썼던 무렵에 그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88년도에 우익은 죽었는가는 글을 썼을 무렵에 조만간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혁명 내지는 거기에 가까운 혼란이 일어날 거로 당신은 예측했다. 10년 전후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은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 글이 발표된 이후 40년이 거의 다 되도록 대한민국은 지금 표면상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나라처럼 노쇠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다고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양동환 교수의 예측이 틀렸는가?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가 연쇄적으로 붕괴를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80년대 말 그 글을 쓰고 난 2, 3년 뒤에 소련 동구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큰 변수가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은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동환 선생의 지적은 예측이 빗나갔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놀다간 좌익 세력들에게 나라를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장기 예측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릴 수 있고 이게 2024년 지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양동환 선생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헌하고 7공화국 떠드는 게 저거 위험하다, 불길하다, 뭐가 있다. 좌익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걱정을 그분도 했고 저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을 포함한 자유우파는 그 실체를 꿈에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고문 강천석 같은 얼뜨기가 헛소리를 하는 칼럼 개헌을 생각하자라는 걸 척척 써댑니다. 그 뒤끝에 나경원이도 끝내 사고를 쳤다고 저는 봅니다. 나경원이 그렇게 헛소리를 한 직후에 용산에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이없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산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서 임기 채우기 위해만 허겁지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과 7공화국이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릴 때 대한민국에 어떤 재앙의 그림자가 닥칠 거냐를 결코 내다보지 못합니다. 충분한 대비 태세를 해야 되는데 동해안에 석유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지금 먼저 하기에 바쁜 게 현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의인이 없냐? 대한민국의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느냐? 지식인 집단은 없느냐? 그런 정당은 없냐? 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새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